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 시작을 좀 할게요. 자, 들어오신 분들 우리 좀 이렇게 인터랙션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혼자 떠드는 느낌이 안 나게. 자, 오늘 강의는 자, 취준생 뭘 명심해야 되느냐.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벌써 지금 공고가 많이 떴죠. 저희는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 이제 박람회가 있어가지고 벌써 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지금 제가 자소설닷컴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공고들이 벌써 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뭐 은행권, 우리은행 벌써 시작한 지 꽤 됐고, 그쵸? 오늘 뭐 벌써 뜬 데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그 뭐 곳이 벌써 이제 공고를 막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시즌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놓치면 여러분들이 동력을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멘탈 관리도 여러분들 실력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요. 무조건 탈락이라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예. 탈락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탈락은 이 취준생들한테는 숙명과 같은 겁니다. 탈락이란 걸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진로 취업 지도를 20년을 해왔는데, 지금 뭐 진짜로 옛날에는 전부 다 붙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근래 한 5년 정도는 100% 합격이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서류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이 탈락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불합격이라는 단어와 여러분들은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숙명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이 안 되고 흔히 얘기하는 회복 탄력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멘탈 관리법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멘탈 관리법 강의도 했지만 좀 걷기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놓으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뭐 몇 시간만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탈락을 했을 때 여러분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건 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렇죠?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다면 그거에 집중을 하십시오.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떨어지면 우울하고, 물론 이제 우울하죠. 당연히 우울한데, 취업의 본질은요, 여러분들 핏입니다. 핏. 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점수, 높다, 낮다가 아닙니다. 그쵸? 높다, 낮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이 취업을 자꾸 대입이랑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을 자꾸 티어를 나눠요. 전체 정말 웃기는 일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직업을 무슨 티어를 나눕니까? 그쵸?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볼래요? 제 친구 중에는 의사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요. 교수도 있어요. 벌써 제 나이 또래 되면. 임원도 있어요. 부사장급도 하나 있습니다. 걔네랑 저는 교직원이에요. 그럼 제가 티어가 낮은 직업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그건 제일 바보같이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당당하고 그 안에서 내가 의미를 찾고 내가 얼마나 성장하는지가 중요한데, 전 벌써 책을 이제 2권을 냈고 이제 세 번째 게 나올 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 된 거지. 제가 무슨 뭐 의사보다 제가 낮은 직업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직업이 무슨 이 티어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티어를 나누니까 그렇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비교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탈락이라는 거는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핏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붙은 건 그가 핏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조금 더. 나보다 잘난 게 아니에요. 핏한 거예요. 소개팅이랑 같은 거지. 그래서 스타트업에 붙은 친구들이 못난 게 아니고 대기업에 붙은 친구들이 잘난 게 아니에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스타트업이 더 합격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핏이 안 맞으면. 좀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멘탈 관리법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 뿌티추님은 헬스로 스트레스 푼다 그러네요. 반드시 풀어야 돼요. 왜냐면 탈락이라는 걸 마주할 수밖에 없고 이게 불안감과의 싸움이거든요. 불안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거니까. 그렇죠? 붙을지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감과의 싸움에서는 멘탈 관리 반드시 해야 되고 전 그것도 실력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실력을 갖추고요. 두 번째, 계속 말씀드렸죠?
비교하는 습관은요. 단순히 이 취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하면 안 돼요. 간혹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사실. 대입 때 야 누구네 아들은 누구는 아들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야 비교는요. 굉장히 잔인한 그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불행의 씨앗이거나 교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세대로 불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두 가지가 발현이 되는데 이기심이나 아니면 누군가 비교를 해서 나보다 낫네 하면서 약간의 으쓱함, 순간의 그 우쭐함 그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그걸 오래가지 않아요. 왜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항상 있거든. 뭐 돈으로 비교하든 워라밸로 비교하든 뭔가 있어요. 그쵸? 비교하게 살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늘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불행해지잖아요, 여러분들. 비교를 왜 합니까? 그리고 비교는 어제의 나랑 하십시오. 자, 비교하지 말고요. 비교하면 불안해지고 불행해집니다. 이 불안의 시작은 잘 보면 남과의 비교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비교는 어제의 여러분들이랑 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루가 내가 좀 더 낫나, 오늘 하루 더 열심히 뭘 살았나, 뭘 하나 더 만들었나 생산적으로.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비교하지 맙시다. 이게 취준생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 오늘 뭐 여러분들도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 유튜브를 보고 계시지만 인터넷 세상에 너무 쓸데없는 시간 버리지 마세요. 취업 준비는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취업 준비의 시작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전형은 여러분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여러분들을 소개해봐라. 인성검사, 여러분들의 인성을 체크하는 거고요. 적성검사, 여러분의 적성을 체크하는 거고요. 그렇죠? AI 역량검사, 여러분들의 역량을 검사하는 거고요. 그렇죠? 필기시험, 여러분들의 지식을 체크하는 겁니다. 면접 질문들 대부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잘 보면 취업의 본질을 딱 찾기 위해서 잘 이 전형 과정을 들여다보면요. 모든 전형 과정이 나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인터넷 세상에는요. 마치 정답인 마냥 가이드를 굉장히 너무 강하게 줘요. 프레임을 줘요. 프레임을. 예를 들어볼게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수치화하면 이 친구가 역량이 뛰어난 친구인가요? A라는 친구는 120% 뭐가 증가했다고 써놨고 B라는 친구는 뭔가를 잘해서 칭찬을 받았다고 써놨어요. 그러면 A라는 친구가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A라는 친구가 역량이 뛰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취업 강사들, 뭐 저도 강사지만 이런 거에 현혹이 된다니까요. 왜냐면 정해주니까 그렇게 안 하면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게 쉬워. 왜냐면 그걸 하면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소재가 더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세상에서 제발 쓸데없이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취업 준비는 뭐 인터넷에 뭐 취업 유튜버들 이상한 저 사람 옮겨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고 취업 카페에 무슨 팁 아까처럼 뭐 수치화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무슨 프레임에다가 맞춰서 뭐 1분 자기소개 프레임 뭐 이렇게 하면 합격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취업 준비가 아닙니다. 취업 준비는 나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프레임에 나를 우그러뜨리잖아요. 그러면 남들과 비슷한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떨어져요. 취업은 중간만 가면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가이드 제 거 봐도 되고요. 제 거 안 봐도 돼. 그냥 한 사람 것만 그냥 믿고 가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 합격률 높이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핵심인 나에 대해 고민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제일 좋은 정보는요. 현직자의 이야기입니다. 내부적인 상황은 현직자들이 알아요. 그걸 건드려주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훨씬 더 뜻깊고 우리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직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회피하죠. 저희 학교에서 오늘 박람회가 있었는데 눈이 와서 안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만 나온 기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회피한다니까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무서워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야, 부딪힙시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안 그래요. 아셨죠? 여러 채널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현직자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많이 부딪혀 보고요. 5번째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핑계를 찾는 거죠.
완벽한 준비라는 건 진로와 취업에서 없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저는 인턴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 하겠어요. 전 남들이 있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저는 지원을 못 하겠어요. 뭔가 핑곗거리를 만듭니다. 그냥 50% 정도 준비됐으면 그냥 지르는 게 취업이에요. 왜? 왜냐면 이거는 그레이드 싸움이 아니니까 그래요. 피 싸움이니까. 자격증이 없어도 내가 소양이 있으면 뽑는 게 신입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우리 취업 유튜브 제 유튜브를 보고 최종 합격한 친구가 뭐 인턴도 없고 학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최종 합격이 나오는 거예요. 막 제기업 3군데씩.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게 얼마나 매칭되느냐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장기수를 찾아다니잖아요. 왠지 그게 쉽고 그거대로 하면 합격할 것 같고 챗GPT 써서 자기소개서 쓰면 이게 너무나 쉬우니까 이렇게 쓰면 뭔가 정답인 것 같고 그쵸? 빠르고 근데 그러면 보통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나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남들이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주는 것만 받아 먹는 사람이 어떻게 최종 합격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챗GPT 저 쓰지 말란 얘기는 못 하겠는데 저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없어요. 너무 위험한 툴이에요. 정보를 수집할 때 되게 파워풀한 건 맞는데 그거에 모든 걸 의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최종합 안 나옵니다. 아셨죠? 어찌 됐든 완벽한 준비는 진로 취업이 없어요.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질러야 해요. 그래야 기회가 와요. 그리고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걸 하십시오. 고민은 짧게 하세요. 그리고 액션은 빠르게. 고민이 많으면 액션을 못 합니다. 심지어 지원조차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큰일 나죠. 지원은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는 건데. 아셨죠? 자, 또 여러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까지인데. 구직 히스토리 무조건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여러분들이 뭐 10개, 20개 써서 최종합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에요. 정말로 뭐 화려한 스펙과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아니라면. 그래서 내가 어디에 썼는지 한 20개 정도 넘어가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구직 히스토리를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샘플을 어딘가 제가 유튜브 어딘가 제가 영상이 400개가 되다 보니까 어딘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최성욱하고 뭐 히스토리 이런 거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왼쪽에는 기업명,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뭐 왼쪽에는 기업명 쭉 리스트업하고 1차 그러니까 서류 전형, 1차 뭐 인적성, AI 여건, 1차 면접, 2차 면접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언제 발표인지 이런 거 리스트업을 해놔야 돼요. 요즘 뭐 자소설닷컴에서 자동으로도 되는데 자소설닷컴에 있는 기업들만 지원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도 하나의 그냥 사설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 뭐 거기에 뜨지 않는 공고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만의 뭐 엑셀도 좋고 노션도 좋아요.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입사 희망 기업은 좀 지원서를 빨리 제출하세요. 특히나 ASAP 아삽이라고 하죠. 네, as soon as possible이라고 명시돼 있거나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포지션이 오픈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원자 적합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로 닫아버려요. 그래서 요런 게 써 있는 곳 있죠. ASAP나 외국계 같은 경우 좀 빨리 내는 게 좀 유리하고요. 합격도 안 했는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합격 후고민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은 세대거든요. 걱정이 많아지면서 고민을 먼저 해요. 아, 이거 만약에 복수 합격하면 어떡하지? 합격도 안 했는데. 예, 그러면 안 되고요. 취업 스케줄 쫓기지 마십시오. 특히나 자기소개서가 잘 돼 있지 않은 친구들이 자소서 쓰다가 막 질질질 끌려다녀요. 그럼 퀄리티가 계속 떨어지니까 자기소개서가. 좀 리드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지금 지원 시즌이잖아요. 3월부터는 조금 잠을 줄이셔야 돼요. 하루에 5시간 정도로 줄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죠? 카드를 많이 만들어야죠.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름 들어본 기업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지금 떠 있는 게 세아제강인가 있을 거예요. 미로 세아그룹의 계열사거든요. 세아 특수강 이런 데 엄청 유명한 회사들인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해요. 그냥 왠지 내가 안 들어봤으면 나쁜 기업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B2B 기업은 여러분 아는 데 별로 없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서버 폭주 대비하십시오. 매 시즌마다 서버 폭주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D-1일 전에 제출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마감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만의 마감일을 정하시고요. 간혹 진상구직자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죠?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했을 때 미치겠는 거야.
그리고 나보다 못한 애가 붙었다는 소문이 들려요. 취업 스터디 이런 데서. 그러면 내가 왜 떨어졌는지 따져보고 싶어. 여러분들 핏하지 않아서 그냥 떨어진 건데 자꾸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그 이유를 묻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떨어진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최악의 구직자죠. 심지어 엄마까지 동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 기업 다시는 못 쓰게 됩니다. 자, 멘탈 관리는 아까 얘기했고요. 누구나 떨어집니다. 이게 취준 시즌에는. 그러니까요. 계획 짜면서 그냥 움직이세요. 기계적으로. 하루 일과표 짜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빠르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왠지 취업이 끝일 것 같잖아요. 취업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옛날에 부모님들이 너 대학만 가면 대학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막 이야기해 줬던 거에 비슷한 현상이야. 뭐 심지어 부모님들 이런 얘기하죠. 너 대학 가면 살도 빠질 거고 모쏠도 탈출할 거고 뭐 별 얘기를 다 해줘요. 그거 대학 가니까 그러던가요? 아니잖아요.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은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좀 심한 친구들이 또 고시하는 친구들, 로스쿨 가는 친구들. 로스쿨이 마치 합격하면 끝난 줄 알아요. 언제 시작이에요. 공부 또 해서 변시 합격하고 변시 합격한 다음에 뭐 건클빅을 하든 아니면 뭐 또 사기업 뭐 이렇게 그 사내 변호사가 되든 뭔가 또 계획을 또 짜야 돼요. 또 취업을 해야 돼. 회계사도 마찬가지죠. 회계사 합격이 끝이 아닙니다. 그쵸? 또 시작이야. 법인을 어디를 갈 거고 법인에서 뭐 오디트를 할지 파스를 할지 타스를 할지 뭐 이런 거부터 또 시작해서 또 커리어의 시작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빠르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대로 나한테 맞는 직업과 맞는 기업과 맞는 직무에서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40년씩 일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번 우리 그냥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IMF 이전에 어땠어요, 여러분들? 인서울 대학만 가면 그때는 학벌 많이 보던 시대라 그냥 뭐 다 취업했어요. 부모님들 막 3, 4개씩 합격해서 대기업 골라갔어요. 지금 어쩌죠? 인서울이고 어디고 뭐 최상위권 뭐 스카이든 뭐든 30%는 백수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예요. 노동시장 문제입니다. 이건. 그쵸?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학하지 말고요. 몇 개 떨어졌다고 동굴로 숨지 마십시오. 좀 당당하게 맞서 봅시다. 여러분 아직 젊잖아요. 뭐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이잖아요. 한번 당당하게 한번 맞서 봅시다. 인생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쵸? 당당히 맞서느냐 안 맞서느냐 이 문제일 뿐입니다. 이제 온실석화처에서 벗어나서 한번 좀 도끼 품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인생에서 스스로 한번 내가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독하게. 대입이야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학원도 보내주고 뭐 컨설팅도 하지만 취업부터는 그게 아니거든요. 저도 뭐 취업 강사지만 아무리 돈으로 한번 자기소개서 발라보세요. 취업이 되나?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무료로 다. 자, 그래서 당당하게 좀 맞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심할 거 좀 이해되시죠? 네, 디비님 머리로는 아는데 그쵸?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되죠. 운동도 그렇고 막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것도 힘들고 이거 당연한 거죠. 사람이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취준하다가 탈락이라는 단어를 마주하는 게 마치 연인이랑 계속 이별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쵸? 근데 한번 시즌 생각해 보자. 한 시즌에 보통 문과 같은 경우에 40군데, 50군데씩 쓰는데 그게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요즘 시즌은. 그러면 한 6개월 만에 한 40번에서 50번 이별을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지. 근데 의도적으로 거기서 회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동력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련 너무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연애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별할 때마다 그렇게 미련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훌훌 털고 또 일어나야지. 그렇죠? 예, 뭐 어때요? 아직 젊은데. 그렇죠? 또 60군데 떨어지면 다음 시즌에 또 60군데 쓰면 되지 뭐. 그러다 보면 또 한 군데 나오는 거예요. 1승만 하면 되니까. 좀 그렇게 좀 마인드를 바꿔 먹어야 됩니다. 쉽진 않지만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2025년 취준생이 가져야 할 그런 뭐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